나라 꼬라지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공중파에 KBS 같은 방송에 뉴스 앵커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이 공영방송에 뉴스 앵커를 한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뉴스 시사 프로에서 앵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방송의 공공성에 공영성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말을 합니까? 국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송은 국가나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라는 의미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방송이라고 공영방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것이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예지요. 그럼 이런 공영방송의 뉴스 앵커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시사 앵커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그건 당연히 정치적인 색깔을 전혀 가지지 않는 전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상식입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상업방송에서도 정치적인 편향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김어준이나 주진우가 SBS의 블랙하우스나 MBC의 스트레이트 같은 방송의 앵커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주진우도 한자리 깨어차고 김어준도 한자리 깨어찼는데 김제동이가 뭐하나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시끄럽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KBS가 김제동을 메인 앵커로 기용해서 KBS 1TV 9번에 주중 심야 시간에 방송하는 뉴스 프로를 맡기려고 한다라는 게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려고 오늘 방송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KBS 보도국을 중심으로 발칵 뒤집어졌어요. KBS가 뉴스를 언제 합니까? 완이 7시에 하고 9시에 하고 11시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김제동이를 시켜서 이 시사 프로 진행자로 맡긴다. 즉 김제동이 문재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지해왔고, 또 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격을 전부 지지하는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사드 논란 때 김제동이 했던 일들, 광우병 때 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방송인이 드러내면 방송국에서 추방이 되지요. 저 보세요. 한때 한국의 공중파부터 종편에 누구 못지않게 많이 나가던 사람이 저보고 보수 성향을 가진 패널이다라고 분리하면서 결국은 방송에서 추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나가요. 저보고 무슨 방송에 가서 황장수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집 뉴스 브리핑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눈이 삐거나 귀가 삐뚤어졌거나 당신이 마음이 뺐딱해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프로에 나가는 게 뭐라고? 솔직히 더운데 가기도 싫어요. 그나마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의리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돈 벌러 가요? 그게 돈이 된다고 보십니까? 웃기고 자빠집니다. 정말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데, 김제동이가 그때 광우병 등에 설치면서 그 뒤로 방송에서 내몰린 부분은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좌파 진영을 비판했다. 저도 좀 했지요. 밖에 집회 많이 나가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송에 안 나간다라는 데 대해서 징징거리거나 하소연을 하거나 억울하다거나 탄압을 받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왜? 이 공중파나 종편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부르면 그만이지. 내가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뭘 떠들고 피해를 봤다 해서 또 떠들어서 다음에 정권 또 바뀌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한 자리 꽤 차서 무슨 앵커를 하고 사회를 본다? 아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전 이제는 정말 방송에 대해서 환멸과 신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제동이한테 그 보상을 해 주겠다고 그동안 너 나가지도 못하고 고생했으니 제일 좋은 프로 하나 골라라. 어느 방송? 한국에는 KBS 아니냐 대표적인. 자, KBS에서 프라임 타임을 하나 골라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 대가로 김제동에게 KBS를 선물로 던져주는 겁니까? 자, KBS는 31일 날 PD들이 제작하는 김제동 더 라이브라는 제목의 프로를 월요일에서 목요일 11시부터 30분씩 방송하는 걸 기획하고 진행자로 김제동을 섭외 중이다. 자, 김제동은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미 끝난 거지요. 뭘 검토 중이고 섭외 중이야. 그러다가 내부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밖에 공개한 거지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현장 중계와 인터뷰, 미니 토론, 소셜 미디어와 연계된 라이브 토크 등을 결합한 이른바 뉴스쇼다. 그 이름을 뉴스쇼로 붙이든 시사 프로로 붙이든 뉴스지요. KBS 관계자는 취재 기자와 앵커로 구성된 기존 뉴스 포맷을 벗어나선 형식으로 시사 교양 PD들이 제작한다. 좌파들의 아지트가 되겠군요. 시사 교양 프로 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좌파 아닙니까? 근데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습니까? 보수 정권의 웃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에 제가 좀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썰 와서 방송국에서 PD가 취재를 합디다. 보도해라고요. 자료 뭐 이렇게 줄까 하니까 하더만은 도망가더만은 정권 바뀌니까 한 대여섯 번 줄기차게 연락이 와서 자료 좀 달라가. 그게 공중파의 시사 교양 프로 PD들 수준입니다. 내가 때 지나갔다 하고 더럽어서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 조율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은 KBS 보도국 안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죠. 편성 시간대가 KBS 1 밤 11시인데 이 시간에 뉴스라인이라는 뉴스 프로를 폐지하거나 시간을 옮겨야 될 건데, 아니 여기에 뉴스쇼라고 해서 하고 또 뉴스라인을 할 수 있겠어요? 몇 시에요? 1시에요? 7, 9, 11, 1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KBS의 아나운서나 뉴스를 하는 KBS의 보도국은 병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협회가 긴급회의를 갖고 아주 자기들 밥그릇 때문이라도 보도국이 지금 매우 민감하게 뉴스라인을 보도국이 아닌 시사교양 PD들이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KBS 간부 사원들이 참여하는 공영노조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프로를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PD가 실무 책임자다. 새로 하려는 프로에.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28일 날 추적 60분 8년 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편에서 천안함 자초설과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해 논란을 일으킨 강모 PD가 제작 책임자라고 합니다. 공영노조는 김제동 기용에 대해서 KBS가 뉴스도 개그와 코미디 같이 한다고 조롱받을지 모른다. KBS는 과거 노무현 시절에 시사 투나잇류의 프로가 편파 시비를 일으켰던 것을 고려해서
특정 색깔을 가진 뉴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던 것도 아니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개그 프로에 나왔던 여자가 뭐 했습니까? 라디오에 시사 프로 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의 프로를 듣다 보면 그때 이 눈썹이 생각이 나서 도무지 아무리 본인이 기자처럼 말을 우악스럽게 하면서 뉴스를 진행해도 도저히 몰입이 되지 않고 그 여성이 가진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그런 방송을 누가 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KBS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KBS 시사 토크쇼 MC 선정에 있어 뉴스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KBS가 현재 준비 중인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며 김재동이 앵커로 출연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가을 개편에 대비해 PD들이 기획 중인 프로그램은 새로운 포맷의 시사 토크쇼인데 MC와 관련해서 김재동 측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프로그램의 MC 선정 권한은 제작진에게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과 론칭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안을 내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뭐가 달라요? 뉴스 쇼는 뉴스가 아닙니까? 그리고 김재동이 앵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다릅니까? 앵커가 아니고 그냥 오락 진행자입니까? 장난을 쳐도 보통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에요. 김재동은 한국의 가장 편파적인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솔직히 뉴스나 시사 프로를 진행하려면 무식한 놈들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을 학력이나 뭘 지식을 가지고 차별하냐, 그건 노력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은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식하니까 편파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내가 연예인을 요즘 뭐 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그냥 공인이라고 해줍시다. 공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사람이 나한테 내 정치 색깔을 보고 연예인으로서 좋아할까요? 그건 나쁜 놈이죠. 그런 놈이 있으면요. 왜? 수준이 안 되니까 정치 색깔을 가져가지고 적어도 국민의 반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더러운 꼼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면요, 정치판에 얼씬도 안 해도 개그맨 중에서 지금 생명이 20, 30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인 색깔이나 모임에 한번 가는 걸 보지 못했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국민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다 나오면서 오랫동안 정권 바뀌는데 관계없이 잘 하고 있어요. 특히 개그맨 유는 시절만 지나가 버리면 지 아무리 날고 기다가 환물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뜨죠. 이제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가수들, 옛날에 아무리 천상이 내린 목소리라 해도 시절이 가버리면 가수로서 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정치 색깔을 가지고 떠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절반은 생각이 다르니까 각기. 그러면 생각이 다른 한쪽을 택해서 그쪽에 맞춰줍니다. 특히 좌파들이죠. 우파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좌파 정권이 집권할 확률 50%라고 보면 이 사람의 계산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내 인생의 50%는 봄날이다. 아니, 사람이 자기 인생의 50%만 봄날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50%가 봄날이 아니라 봄날이 아주 짧게 잠깐 내가 봄날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봄날이 없거나 그러죠. 그런데 인생의 50%가 봄날이다. 자, 97년부터 연예인을 한 사람이 지금 보면 9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에 좌파 연예인을 한 사람은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10년에다가 지금 문재인 2년까지 12년이 봄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냐. 또 우파 보수가 집권했을 때는 탄압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내 탄압받았다, 일부러 탄압받을 짓거리를 해요. 뭐 백령 문제에 대해서 김재동이 군을 비하한 이야기 이런 거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사드 이야기. 탄압받을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철없는 충성을 바치겠다는 멍청한 보수에서 한 대 툭 때려줍니다. 아이고 아파라 죽겠네 하고 이제 나자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 제동이 고생 많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토크쇼 같은 거 하면 5만 원 10만 원을 내고도 가서 봅니다. 그래갖고 자신들이 봄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잘 먹고 살아요. 왜? 좌파 내부에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김어준이 이거 하고 뭐하고 다 한번 보세요. 뭐 했어요? 그 팟캐스트 해가지고 나는 꼼수다가 해서 다들 봄날이 했죠. 여성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파 세상이 오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하 세계의 황제였는데 이제 지상에 가서 방송을 장악하자고 다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저 보세요. 보수 세상일 때 척근 3인방 척결해라. 예? 저 최순실이 일가 좀 멀리해라 했다가 미움 받아갖고 그때부터도 방송에 잘리다가 지금 또 좌파 세상이 되니까 이제 황장수는 미운 틀 1호다 해서 거구 소리나 듣고 방송에 못 나가고 좌파 세상이 오나 우파 세상이 오나 실컷 개고생하고 계속 찬밥입니다. 부러웠어요? 아이 전혀 안 부러워요. 저는 이 뉴스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름에 휴가 안 가고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희한한 거 한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노총이요. 탈퇴 조합원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노조에 들어가는 게 위약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기간 안에까지 이렇게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험을 탈퇴하면 뭐 이 자기가 냈던 돈보다 좀 작게 받기도 하는 페널티가 있는 거는 맞지요. 근데 무슨 놈의 노조에 들어갔다가 노조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노조로 갈 수도 있고 노조를 그만둘 수도 있지. 노조 탈퇴자한테 일부 지부에서 위약금을 500만 원씩 내라고 확약서를 받고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한다네요. 이런 무법천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서부 시대의 텍사스입니까? 애리조나입니까? 그 서부 주막집에 여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하면 뭐 얼굴을 칼집을 내고 이러는 무법 시대. 법은 멀고 주먹 총은 가까운 그런 시대는 우리가 봤어요. 근데 촛불이 이룩한 직접민주주의의 진보의 시대에 벌금 500만 원이라니요. 노조 나간다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한 지부가 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 노조 탈퇴일로부터 500만 원을 다 낼 때까지 연체 이자까지 내라. 살다 이런 개같은 인간들을 저는 처음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가입의 탈퇴와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고발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이거는 구속시켜야지요. 저는 무슨 위약금 500만 원이라 하길래 룸살롱에 마담이 아가씨 데려온다고 선불로 꽁지돈 줬다가 기간 동안 안 입고 나가서 돈 내놔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 요즘 이 타워 크레인 이거 건설 현장만 딱 벌어지면 가서 우리한테 일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 건설회사고 이 공사 주인들을 괴롭힌다고 제가 전에 한 방송했지요. 그래서 대전 충청지부 신모 지부장은 왜 이런 걸 모으라고 붙입니까? 4월 한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조합원 정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위약금 500만 원씩 내고 노조 탈퇴일로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살다 정말 이런 꼴을 처음 봅니다. 민노총은 타워 크레인 기사 정씨 등이 작성한 청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될 경우에 위약벌로 500만 원씩 낸다 돼 있다는 겁니다. 한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했습니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일부 지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한국노총으로 이탈하자 이 같은 확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자유민주국가이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노조를 탈퇴할 수도 있고 다른 노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억압하는 것은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피해자 정 씨는 작년 9월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할 때 민주노총 간부가 현장에 와서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서명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하게 한다니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노조원도 아니고 세종시의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일을 하는데 민노총이 와서 너네 여기에 서명 안 하면 이 일 안 시키겠다.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작성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한국노총 산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한 잔 땡기러 가면 A 술집 갈 수도 있고 B 술집 갈 수도 있고 안주 잘 주고 싼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A 술집만 가야 된다고 B 술집 가면 벌금 받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일부 지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한노총으로 이탈하자 이런 확약서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씨라는 사람은 또 이런 경우네요. 원래 2003년에 민노총에 들어갔는데 민노총 조합원인데 노조원인데 작년에 9월 달에 현장에 와가지고 확약서에 서명해라. 아니, 노조원이 아닌 사람을 저는 노조로 넣기 위해서 확약서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노총 노조원인데 자기 노조원한테 확약서를 들고 와서 너 나중에 나가면 탈퇴하거나 한노총으로 가면 벌금 받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 공사 방해를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래 민노총 들어갈게 하면서 가입과 동시에 확약서를 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거는 악질 중에 더 악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4월 달에 민노총을 탈퇴해서 한국노총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민노총 집회에 맨날 강제로 가야 되고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려서 그래서 집회 간다고 일을 못해서 탈퇴하고 한노총에 갔다는 겁니다. 자, 정 씨와 함께 500만 원 소송이 걸린 또 다른 김모 씨는 2009년에 민노총에 가입했고 작년에 한 공사 현장에서 똑같이 찾아와서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시켜 놓고 민노총에서 행사한다, 뭐 촛불 시위하면 거기도 올라와라. 지난 촛불 시위 때 전국에서 버스 대에서 엄청나게 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툭 하면 주말에 나와서 시위해라. 주중에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벌점을 매겨갖고 이제 괴롭히니까 거기 남아 있으려면 일을 하려면 가야 돼. 가면 또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에라 나가버리자고 나가니까 그냥 500만 원 낸다 벌금. 그거 진짜겠냐 생각했는데 이제 법원에 소송까지 내가 벌금 500만에 낼 때까지 이자까지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김 씨한테 따르면 민노총 간부들이 이 김 씨에게 우리는 조합원을 위해 일하느라 바쁘니 타워 크레인을 대신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 안 하고 조합운동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놀 수도 있고 집에 처박힐 수도 있겠죠. 니는 내 일을 해라는 거죠. 내가 타워 크레인 모는 일을 네가 하고 돈 받지 마라. 그래서 김 씨는 조를 짜서 간부들 대신 일하고 돈은 간부들이 가져갔다. 이 완전히 마피아 같은 조폭이지 이게 노조입니까? 자, 이에 대해 민노총 지부는 민노총이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기사들이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이익만 치라고 의무를 다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정 씨와 김 씨가 새로 가입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이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민노총에 시정 명령을 할 것을 요구했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대형 기계를 다루는 기사 분야가요. 민노총, 한국노총이 A 마피아, B 마피아라고 해가지고 서로 자기 사람을 심고 빼가고 하려고 벨짓거리를 다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어서 노조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일감을 따지를 못해요. 자, 노동부 관계자는 규약의 탈퇴 절차나 요건을 정할 수 있지만 노조의 승인을 요구하고 이런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이분들한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 해드릴게요. 사회적 규범과 법률과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계약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소송 무시해버려도 얘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겁먹을 것도 없어요. 노조를 빙자한 마피아 깡패들이 설치는 나라입니다. 이제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으십니까? 김제동이 뉴스하고 민노총이 돈 뜯는 세상이 좋습니까?